그날 저녁, 카라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남편이 방 안을 서성거리며 식사 도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그녀에게 뭔가를 느끼게 했다. 그는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풀고 나올 때마다 긴 시선을 보내곤 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질문이 가득 쌓여 있는 듯 했다. 카라는 자신도 모르게 고민에 빠졌다. 배신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뭔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싶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아내이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만 여겼고 남편이 도로를 달리는 동안 자신은 그 자리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다. 교회나 가족의 의무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외출을 준비하는 생각은 그녀에게 잊혀졌던 빛을 다시 일깨웠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오는 두려움도 있었다. 시골에서는 짧은 치마 하나로도 소문이 퍼질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결혼한 사실을 잠시 잊고 즐기는 무도회에서의 모습이 상상되었다. 이웃들, 고객들, 그리고 로제리오의 트럭보다 더 빠르게 퍼지는 소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과연 자신이 한계를 넘은 것인지 고민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너 알지?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거. 그는 바닥을 바라보며 시작했다. 가끔 너가 이 지루한 삶에 지칠까 걱정이 돼.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너는 같은 패턴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무도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카라는 이 기회에 우리 사이의 불꽃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깊게 숨을 쉬며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을 더 바라보고 더 들어주고 예전처럼 자신을 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사람에게라도 자신이 보이는 느낌을 간절히 원했다. 마치 바닥에 그어진 선 위에 서 있는 듯 했다. 한쪽에는 언제나처럼 올바른 카라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자신도 모르는 카라가 있었다.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불을 끄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카라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깥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와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그녀는 성녀도 아니었지만 무도회에 나갈 만큼 자유로운 여인도 아니었다. 단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한 여성이었다. 이틀 후 남편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카라, 그냥 춤추러 가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날 밤 카라는 단순히 그의 아내가 아닌 그의 용기를 시험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무도회장은 도시 외곽의 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다. 멀리서도 반짝이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오래된 천막에 적힌 무도회 이름이 보였다. 흘길에 주차된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가득했다.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맥주, 바베큐, 그리고 저렴한 향수의 냄새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그와 함께 시끄러운 세르타네조 음악이 울려 퍼졌다. 카라는 오후 내내 준비하며 긴장한 마음으로 있었다. 거의 입지 않던 짧은 청치마를 입고 크리스마스에나 신던 중간 길이의 부츠, 그리고 어깨를 드러내는 검은 탑을 착용했다. 가벼운 메이크업을 했지만 입술은 붉은색으로 강조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카라는 더 이상 단순한 아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주목받을 준비가 된 여성을 보았다.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공기가 확 바뀌는 느낌이 들었다. 몇몇 남자들은 대화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여자들은 서로 속삭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중 한 여성이 자신이 들을 수 있도록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봐, 마치 대도시 파티에 가는 것 같아. 카라는 듣지 않은 척했지만 그 말은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바닥은 낡은 시멘트로 되어 있었고 벽은 깃발과 빨간색,
파란색의 깜빡이는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슬리퍼를 신은 사람, 흑투성이의 부츠를 신은 사람,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사람, 꽃무늬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는 맥주병이 놓여 있었고 아이들이 그 아래에서 뛰어다녔다. 강한 사카르라 향이 바에서 퍼져나왔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풍경에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기분이었다. 로제리오가 2잔의 맥주를 사서 바 근처에 기대어 앉아 주변을 관찰했다. 카라는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단순한 자부심이 아닌 마치 그가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가끔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몸을 더 가까이 당기며 세상에 자신이 그의 것임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 느낌이 좋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다. 그때 카라는 루카스를 처음 보았다. 그는 바의 반대편에 기대어 앉아 사카르라 잔을 들고 바 주인과 대화하고 있었다. 잘 맞는 체크무늬 셔츠에 첫 단추가 풀려 있었고 어두운 청바지는 시골에서 사는 사람치고는 너무 깨끗해 보였다. 흙이 묻지 않은 부츠를 신고 있었고 다듬어지지 않은 수염과 뒤로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멋진 시계가 그의 손목에 있었다. 과하지는 않았지만 멀리서도 그가 이곳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마치 대도시에서 온 남자가 시골 무도회에 갇힌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이 카라와 잠시 마주쳤다. 그는 즉시 미소를 짓지 않고 시선을 유지하다가 곧 시선을 돌렸다. 로제리오가 카라의 옆에 서서 긴 맥주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기 바 근처에 있는 체크무늬 셔츠 입은 남자 보이지? 카라는 그의 시선을 따라 루카스를 다시 보았다. 이번에는 그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카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로제리오가 뭔가 더 말할 것 같아 긴장했다. 그는 깊게 숨을 쉬고 목소리가 약간 거칠어지며 말했다. 그 남자와 춤추면 좋겠어. 그 순간 카라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손이 땀에 젖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로제리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진지한 눈빛을 확인했다. 로제리오, 너 미쳤어. 카라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으려 애쓰며 속삭였다. 여기 사람들 다 알아. 로제리오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어차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카라. 오늘은 우리 이야기를 하자. 나를 믿지 않니? 난 내 곁에 있어. 그냥 춤추면 돼. 그의 말이 카라의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밤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내쉬며 용기를 내어 앞을 바라봤을 때 루카스는 더 이상 바에 없었다. 그는 그들의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로제리오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루카스가 그들의 쪽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그의 억양은 카라가 듣던 것과는 달랐다. 두 분이 눈에 띄지 않게 지내는 건 힘든 일이네요. 카라는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로제리오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분이 내 아내, 카라예요. 그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세르타네조 춤을 추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한 곡 춤춰줄 수 있을까요? 내 아내와 부탁이라는 단어가 카라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울렸다. 마치 그녀를 전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동시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루카스가 카라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저속한 의도가 아닌 호기심과 배려가 섞여 있었다. 원하신다면요. 그가 말했다. 여기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도시 여자 같아요. 카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오늘은 그냥 다른 색의 립스틱을 바른 것뿐이에요. 루카스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이 립스틱이 얼마나 잘 춤추는지 보죠. 그의 손과 닿는 순간 카라는 따뜻하고 단단한 피부를 느꼈다. 그들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고 음악은 발걸음에 맞춰 점점 더 커졌다. 카라는 여러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등 뒤가 뜨거워졌다. 어디선가 바비큐의 향이 달콤한 향수와 섞여 퍼져왔다. 춤을 추기 시작하자 루카스는 조심스럽게 한 손을 카라의 허리에 두고 다른 손은 높이 들어주었다. 발걸음은 차분하고 규칙적이었지만 카라의 몸은 긴장해 있었다. 점차 음악에 몸을 맡기며 리듬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느낌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마치 자신이 만든 보이지 않는 규칙을 어기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 음악이 바뀌는 사이에 그들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루카스의 얼굴이 카라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그녀는 그가 뿌린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호흡이 잠시 교차했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고 그녀를 붙잡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만약 그녀가 원한다면 그 순간이 더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루카스가 고개를 약간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남편이 이걸 괜찮게 생각하나요? 카라의 목이 말라버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로제리오를 찾았다. 그는 바 근처에 기대어 서 있었고 손에는 찌그러진 캔이 들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카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타오르는 듯한 열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 순간 카라는 이 장난이 너무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라는 루카스에게 고마움을 전한 후 로제리오의 곁으로 돌아가 그만 가자고 말했다. 그녀는 그 무도회장에서 어떤 선을 넘기 전에 빠져나가고 싶었다. 트럭까지 가는 길은 거의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두운 흙길 위에서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붉은 먼지를 가르며 멀리 몇 개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철조망이 지나가고 누워있는 소들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며 별이 가득한 하늘이 펼쳐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루카스의 손길이 남아있었고 그의 향수와 술 냄새가 섞여 그녀의 코끝을 자극했다. 도시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등에 무겁게 느껴졌다. 옆에 앉은 로제리오는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턱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들이 트럭을 운전하며 도착한 곳은 트럭 운전사들이 자주 멈추는 공터였다. 로제리오는 음악을 끄고 속도를 줄였다. 집으로 가는 대신 그는 어두운 길로 들어서서 풀밭 앞에 트럭을 세웠다. 주변은 오직 귀뚜라미 소리와 엔진이 식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 뛰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로제리오는 깊은 숨을 내쉬고 머리를 등받이에 기대며 마침내 말했다. 너가 그와 함께 춤추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카라. 내 배가 얼어붙었어. 화가 날지, 울지, 후회할지 모르겠어.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얼굴을 그녀 쪽으로 돌리며 어두운 차 안에서 빛나는 눈을 그녀에게 보였다. 보여줘. 그가 속삭였다. 거기서 느낀 걸 보여줘. 그의 말투는 비난이 아닌 절박한 요청처럼 들렸다. 마치 그가 다른 남자의 손에 놓아버린 것을 되찾고 싶어하는 듯 했다. 카라는 몇 초 동안 멈춰 서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의미가 있는지 고민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자신도 불타오르고 혼란스러우며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트럭의 캐빈은 오래되고 의자는 낡았으며 대시보드는 긁힌 자국이 가득했다. 도로의 냄새와 그녀의 향수, 그리고 그 밤의 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그의 숨결이 턱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를 잡아당겼고 마치 그녀가 다시 다른 사람의 품으로 도망칠까 두려워하는 듯 했다. 입맞춤은 긴급하게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의 리듬을 맞추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가 그와 멀리 춤추던 모든 순간을 되찾으려는 듯 했다. 각 터치와 숨결은 질투,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이 뒤섞인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의 강한 손길이 자신의 몸에 너는 나의 것이라는 문장을 새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 순간이 로제리오와 함께하는 것인지 아니면 루카스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느꼈던 전율을 재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두려웠다. 캐비나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유리창은 흐려지며 바깥 세상은 사라졌다. 그곳에서 몇 분 동안 그들은 더 이상 지친 시골 부부도 다른 남자에게 제공된 여인도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서로를 다시 찾으려는 두 몸체, 함께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 서로를 재발견하려는 두 사람이었다. 마침내 고요함이 돌아오고 카라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로제리오의 심장이 강하게 뛰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속삭였다. 사랑해, 카라. 그 순간 모순적으로 느껴지지만 그녀는 믿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안고 함께 숨을 쉬며 폭풍을 견뎌낸 듯한 기분이었다. 이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카라는 피곤함에 빠르게 잠들었고 그 밤이 그들 사이에 무언가를 고쳐주었다는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밤이 남길 파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달라졌다. 캐빈의 따뜻함 대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아침의 차가운 공기, 음악 대신 이웃의 수탉 울음소리와 주방에서 커피가 끓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옆 침대는 비어 있었다. 카라는 가운을 두르고 거실로 나갔다. 로제리오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빈 맥주 캔이 놓여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의자 팔걸이를 두드리며 긴장한 모습이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눈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상처를 받았다. 잠을 못 잤어. 카라는 천천히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다. 너가 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밤새 보았어. 카라.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나는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제는 못하겠어. 그 말은 그들 사이에 무겁게 떨어졌다. 몇 시간 전에는 연결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는 결과처럼 들렸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죄책감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너가 나를 다른 사람의 품에 넣었잖아. 로제리오. 그녀는 조용히 대답하며 목소리를 조절하려 했다. 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야. 그는 얼굴을 감싸며 자신의 표정을 지우고 싶어하는 듯했다. 알아. 그게 나를 죽이고 있어.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되살리고 자신을 믿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다. 조용한 아침, 카라는 멀리서 들려오는 트랙터 소리와 울타리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언제부터 서로를 잃기 시작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아마도 무도회 밤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 서로의 결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밑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그날 아침,
그녀는 침대에서의 환상들이 내면의 어떤 것을 지워버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그녀는 평범한 오후에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염색약 냄새와 재탕한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의자에 걸린 수건,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 청소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객의 머리를 다듬고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거울을 통해 본 그의 모습에 심장이 잠시 멈췄다. 루카스였다. 간단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무도회 때보다 더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인상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카라의 미용실인가요? 카라는 목이 말라서 침을 삼키고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머리 자르러 왔어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는 영화 세트를 관찰하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그를 의자에 앉히고 커버를 씌운 후 어떻게 자르고 싶은지 물었다. 머리를 적시면서 대기 중인 두 고객의 시선이 느껴졌다. 속삭임과 의심의 눈빛이 교차했다. 비밀은 오래 숨길 수 없었다. 무도회는 이미 빠르게 소문이 퍼졌다. 그중 한 명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도 그녀를 겨냥한 말을 했다. 그날 무도회에서 결혼한 걸 잊은 사람도 있었대. 카라는 듣지 않은 척했지만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로제리오가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마음속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듯 어색한 모습이었다. 그는 루카스가 있는 줄 몰랐다. 그 순간 카라는 인생이 이상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녕, 사랑. 너를 데리러 왔어. 그가 들어오며 말했다. 잠깐 앉아 있어. 금방 끝낼게. 그녀는 빈 의자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몇 분 동안 미용실은 조용한 무대가 되었다. 그녀는 루카스 뒤에서 가위를 들고 있었고 로제리오는 거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배신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로맨틱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머리 자르기를 마치고 루카스의 커버를 벗기고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의자를 거울 쪽으로 돌렸다. 어때요? 마음에 드나요? 카라가 물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만지며 미소 지었다. 정말 멋져요? 당신은 정말 잘하네요. 그때 그는 로제리오를 발견하고 상황을 이해했다. 그는 일어나 두 걸음 나아가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로제리오군요. 저는 루카스입니다. 무도회에서 춤을 췄었죠. 카라의 배가 쪼여왔다. 로제리오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다. 미소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숨겨진 긴장감을 드러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로제리오가 대답했다. 잊기 힘들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다. 카라는 조금 뒤로 물러나 크림을 정리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들의 대화는 그녀의 가슴에 직접적으로 와 닿았다. 그때 루카스가 말했다. 당신의 아내는 정말 대단해요. 정말 운이 좋군요. 이 순간 카라는 자부심을 느꼈다. 자신의 남편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기분은 좋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씁쓸한 질투가 밀려왔다. 마치 로제리오가 느꼈던 고통을 자신이 맛보고 있는 듯 했다. 고객들은 모든 것을 큰 눈으로 지켜보며 각 제스처와 미소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녀는 거리에서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상할 수 있었다. 카라의 미용실에 그 무도회의 남자가 나타났대. 남편과 함께 무도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소문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혼 생활에만 그치지 않는다. 평판,
거리에서의 인사, 사람들에게 그 여자라고 불리는 방식까지 영향을 미친다. 루카스가 떠나기 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돈을 지불했다. 그녀와 로제리오 사이의 침묵은 어떤 다툼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나가기 전에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치 자신의 미용실 안에서 그녀를 잃을까 두려운 듯했다. 그 순간 카라는 그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 전에 자신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처음으로 느꼈다. 아마도 그들은 자유를 한계 없는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고 여기 시골에서는 무도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소문으로 돌아온다. 당신은 무도회에서 다른 사람과 춤출 용기가 있나요? 남편이나 아내가 지켜보고 있을 때 환상이 어디서 끝나고 무례함이 시작되나요? 카라는 미용실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루카스의 손길에 의해 아름답게 다듬어졌고 그때 로제리오와의 만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미용실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곱씹었다. 정말 멋져요? 당신은 정말 잘하네요. 루카스의 칭찬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그와 로제리오의 대화는 그녀의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남겼다. 그녀는 로제리오의 시선을 느끼며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다. 카라, 괜찮아? 로제리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카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도회에서의 일들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 로제리오가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카라는 그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런 것 같아.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이제는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그날의 춤은 정말 특별했어. 로제리오가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의 말은 카라에게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날의 감정이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미용실의 문이 열리며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다. 카라는 그 고객에게 인사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서 오세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그녀는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객의 요구를 듣기 시작했다. 그러나 로제리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고객이 머리카락을 다듬는 동안 카라는 로제리오와의 대화가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우리는 서로를 잊어야 해. 그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정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카라, 나중에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할래? 로제리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카라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커피. 응,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카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중에 연락해. 그날 저녁, 카라는 미용실을 정리하며 로제리오와의 약속을 생각했다. 그와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어떻게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무도회에서의 일들은 이제 잊어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날 밤, 카라는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그녀는 로제리오와의 만남이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상상했다. 하지만 그와의 관계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느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카라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